주변에서 저한테 많이 요청하시는 거 있어서 제가 쑥스럽지만 해봅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많이 들어오시는데 구독을 별로 안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또 제가 신나서 계속 하니까 제가 산만한 사람이라서 지루해지면 이러다 맙니다. 제가 이걸 계속 하기 원하시면 구독,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십시오. 최근 들어서 법관들 이런 분들이 진영 논리라든가 당파 논리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출세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좌우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과거보다 더합니다. 저는 그 시점을 조국 사태 때부터라고 봐요. 그때부터 이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설치고 다녀도 되는 분위기가 됐어요. 불행한 일이죠. 양극화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한계가 있어요. 아사무사하고 애매모호하고 자기 합리화할 수 있을 정도의 영역에서는 그게 얼마든지 가능한데 정답이 너무 확실한 경우에는 그게 잘 작동하지가 않아요.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볼 때 특히 이제 보수 쪽에서는 기각될 거다, 각하될 거다. 예를 들어서 조한창, 김복형, 정영식 헌법재판관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보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반대표를 던져서 5대3이 되면은 기각이 되거든요. 다들 그랬잖아요. 조선일보도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헌법재판관 8명 모두 전원일치였죠. 40개, 8명의 재판관이 5개의 이슈니까요. 이슈 자체가 법률적으로 너무 명백할 경우에는 그런 진영 논리가 잘 작동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뭐 5년 동안 이재명만 보고 살면 나중에 우리 평균 수명도 긴데 50년 동안 뭐 이재명만 바라보고 살 거예요? 뭐 이재명과 사귈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법조인으로서의 인생과 커리어와 레퓨테이션이 있다고요. 그런 분위기가 법조 내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분위기가 그래도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야 돼요. 양아치 타면 평생 고생해요. 그러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감시해 주셔야 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서 나르코스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1980년대에 콜롬비아라는 남미 국가에 파블로 에스코바르라는 왕이 있었어요. 포브스 몇 대 부자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죠. DEA라고 단속국 요원들하고 콜롬비아의 스쿼트 팀하고 잡는 과정을 너무 재밌어요. 자기 동네에 축구팀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돈을 그냥 뿌려요. 로빈후드처럼. 그리고 거기에 국회의원으로 나오기도 했고 자기 집에다가 하마를 갖다 키웠어요. 죽은 다음에 폐허처럼 되면서 하마가 주변으로 퍼졌죠. 이 사람이에요. 메데인 카르텔의 리더였죠.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다 뇌물로 콜롬비아 정관기를 하고 삶았죠. 미국으로 이제 말을 많이 팔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제 콜롬비아 쪽에다가 단속을 되게 닥달을 했어요. 콜롬비아 내에서는 사실 두려울 게 없잖아요. 미국 법원에 세우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대법원에서. 85년 겨울 11월쯤이었는데 M19이라는 콜롬비아의 좌익 게릴라 단체가 있었는데 내통을 해서 한 팀 먹고 그 대법원을 탱크 동원해서 밀어버렸어요. 불 지르고. 그리고 그걸 이틀 동안 점거하면서 인질극을 벌였어요. 한 300여 명 잡으면서. 대법관 열 몇 명이 죽고 총 죽은 사람만 100명입니다. 왜 그걸 밀어버렸냐?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기록 자체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사실 경선 중간이었지만 이 파기환송 이슈가 나올 때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면서 뭐 페북만 해도 제가 한 대여섯 개 냈을걸요. 그러면서 연설에서도 그렇고 강력하게 이슈를 제기했는데 참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절실하게 싸우지를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뭐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뭐 단식하고 그랬잖아요. 김덕수 단일화를 촉구한다. 아니 그럴 게 아니라 그때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단식을 했었어야 돼요. 내부 싸움에서 그렇게 여포처럼 굴 게 아니라 이재명과 싸울 때 여포처럼 싸워야 돼요. 지금도 뭐 어디 뭐 유세장 가면 왜 저보고 안 나오냐. 아니 제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재명과 싸워야죠. 이번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나 이분들이 연합한다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저한테 2대1로 덤빈 거였잖아요. 그런 이유로 제가 졌죠.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는 사실 약속 안 지켰죠. 이 상황의 피해자는 저 아니에요? 제가 될 수 있었지만 안 된 것인데 저는 그렇지만 승복했어요. 친윤들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고 한덕수 후보로 바꾸려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저와 뜻을 함께하는 모든 의원들과 함께 김문수 후보의 후보 자격을 지켰습니다. 나중에 지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한동훈이 안 도와줘서 졌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선거운동 지금 시작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죠. 아니 그래놓고서 벌써부터 지고 나서 탓할 구석을 찾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저처럼 이재명과 싸우고 이재명 세상을 막기 위해서 뛰십시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소크라테스가 한 제일 유명한 말 중에 두 가지가 있죠. 너 자신을 알아라. 그 말은 뭐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소크라테스는 어떤 저작물이나 글을 남긴 게 없어요. 펠로포네스 전쟁에도 참전한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책을 썼지만 책이 완전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아니에요. 그냥 일부러 책을 안 썼어요. 그거는 그냥 대화로 해결해야지 이거 남긴 거 의미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원래는 기억되지 않아야 될 사람인데 근데 왜 기억되느냐? 끝내주는 제자를 둔 거예요. 동시대에 바로 옆에 뒀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플라톤이에요.
그리고 크세노폰이에요.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기보다는 변론 이런 게 더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죽기 직전에 한 그 재판의 과정에 대해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와 한 얘기들을 자기가 정리한 거거든요. 유명한 얘기가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러니까 그게 이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온 거니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소크라테스는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망가지 않고 판결에 승복한다는 얘기는 나와요. 그렇지만 악법도 법이니까 따라야 한다. 그 법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말을 소크라테스가 한 건 아니에요. 해시태그에다 약점 협박의 역사라고 썼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캐비넷 때문에 겁나서 뭐 이 사람이 이러는 거다. 누가 캐비넷 열었다. 뭐 이런 거. 영화 중에서 정우성 씨 나온 더 킹 같은 데 보면 대검찰청의 특정한 부서에서 쫙 열면은 뭐 여배우의 약점도 있고 정치인의 약점들이 쫙 있고 그걸 쫙 묵혀뒀다가 김치 익듯이 익으면 꺼낸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영화가 재밌긴 한데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그 대검 반부패 부서의 최종 책임자 검사장이었잖아요. 그런 역사는 있어요. 예전에 중앙정보부 시절이라든가 보안사 시절이다. 그때는 없었냐? 그때는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자료를 봤거든요. 80년대, 70년대 이때는 있었어요. 도감청을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에요. 일단 퍼블릭 에너미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1930년대에 존 딜린저라는 아주 전설적인 갱이 있었는데 그 갱을 FBI가 이제 잡는 영화죠. 2000년대 초반인데 조니 뎁 나오는 영화예요. 마리온 코티아르도 나왔던 것 같은데 하여튼 재밌어요. FBI가 그 사건으로 굉장히 강력해져요. 대중의 지지를 받아요. 그때 FBI 국장이 누구냐면 제이 에드거 후버입니다. 1924년부터 FBI 국장을 해요. 언제까지 하냐? 1972년까지 합니다. 48년 동안 FBI 국장을 한 거예요. 먼저 미국의 제도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FBI는 뭐냐?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이거든요. 페더럴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주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 간에서 관할권이 명확해요. 그런데 연방 범죄에 한해서는 이제 연방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것 자체도 싫어했어요. 미국 각 주가. 갱의 시대, 그리고 노조 단속, 공산주의 대응 이런 것 때문에 FBI가 좀 커진 거예요. 그런데 별로 평판이 안 좋았어요. 그 당시에 KKK단 수사하고 그리고 이 딜린저 사건 같은 걸 수사하면서 이락 스타가 된 거예요. FBI가. 이 권한이 엄청 강해져요. 얘네가 가진 권한으로 뭘 하냐면 뒷조사를 합니다. 일종의 진짜 여러분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캐비넷을 만들어가지고 들고 있게 되는 거죠. 유명 정치인, 유명 노조운동가 이런 사람들 뒷조사하고 도감청에서 차주를 딱 차고 있다가 뭐 하려고 그러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48년간의 FBI 국장 자리를 제이 에드거 후보가 유지한 겁니다. 48년간의 FBI 국장 자리를 제이 에드거 후보가 유지한 겁니다. 이게 왜 그 당시에 강했냐면 그 당시에는 CIA도 없었어요. CIA가 왜 탄생했냐면요. 제이 에드거 후보가 FBI 가지고 너무 남 뒷조사하고 소위 말하는 캐비넷질을 하다 보니까 권력자들이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인데. 막 이렇게 된 거죠. 트루먼 대통령이 후보를 견제를 하려고 만든 게 CIA예요. 제이 에드거 후보를 해임하려고 시도하거든요. 트루먼이 정확하게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런 과정을 겪어서 역시 좌절됩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캐비넷질을 한 게 뭐냐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있잖아요. 큰 업적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그분도 뭐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사생활이 있지 않았겠어요? 전화도감청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뭐 저는 그분 좋아합니다. 어떤 유부녀랑 이런 걸 막 녹음을 하고 그래서 막 언론사에도 뿌리려고 하고 막 협박하고 이랬던 거예요 당시에. 그게 공개되진 않았지만 비슷한 행동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이것까지는 팩트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그걸 이용하기도 했어요. 제가 저번에 그 말씀드렸죠. 저는 로버트 케네디라는 정치가를 굉장히 흥미있게 본다고요. 로버트 케네디도 사실 젊을 때는 좀 이상한 짓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정치 쪽에서도 이걸 이용하는 게 로버트 케네디가 법무장관 할 때는 또 이 감청을 묵인하기도 해요. 마틴 루터 킹에 대한. 이 사람이 72년에 죽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FBI 국장의 임기를 최장 10년으로 하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하게 되면 상원의 동의를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10년 정도 해요. 근데 그게 최근에 깨졌어요. 10년보다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중간에 정권 바뀌면 자르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게 트럼프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다 보장을 했거든요. 이 FBI라든가 이런 게 미국의 어떤 제도가 만들어질 때 안착되는 과정에 진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부족해도 좀 참아요. 이걸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 뭐 하나 이렇게 하자. 한번 공수처라는 걸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아.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하나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받아. 이렇게 한다고요. 이러니까 이게 제대로 운용이 되겠습니까? 개판 나는 거죠. 실험을 그냥 국민을 상대로 해버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갱이라든가 노조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쟤네 한번 조져보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필요성이 검증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수처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쇼팽 음악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에드리안 브로디가 나왔던 피아니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어떤 피아니스트가 2차 대전을 겪어요. 독일 치하를 겪죠. 이 장면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배고프잖아요. 막 훔치러 다니고 막 숨어 들어갔는데 독일 장교를 딱 마주친 거예요. 당시에 죽을 위기에 처했죠. 자기를 피아니스트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그 독일 장교가 그 당시에 이제 폐허의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 피아노를 쳐봐라고 해요. 거기서 이걸 칩니다. 쇼팽 곡 중에서 발라드 1번이에요. 독일 장교가 당연히 예상하듯이 감동받죠. 중간중간에 이 사람의 이 은신처에 통조림 같은 걸 갖다 줘요. 2차 대전에 살아남거든요. 이 독일 이 사람은 수용소에 갑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걸 찾아가는 그런 영화인데, 근데 전체적인 영화야 뭐 이런 2차 대전 영화는 비슷한데, 다만 이 장면이 저는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쇼팽 발라드는 저는 1번도 좋아하는데요. 4번을 참 좋아해요. 제가 어디 가서 인터뷰에서 그런 걸 물었어요. 조선일보 김윤덕 기자님, 아나운서 김성주 씨의 누님이신데 이민찬과 조성진 중에 누구 좋아하냐고 그러더니 저는 이민찬 씨를 더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 발라드 연주 중에서는 조성진 씨 음반을 참 좋아해요. 조성진 씨. 이분은 되게 침착한 것 같아요. 이민찬 씨하고 좀 다르죠. 이민찬 씨는 좀 막 불타는 느낌이라면 이분은 꾹꾹 누르는 느낌인데, 너무 잘 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거 칠 때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막 나는 너무 대단해 이런 느낌으로. 정명훈 선생님 했던 인터뷰인가, 왜 피아니스트들이 지휘로 가냐. 피아니스트는 진짜 하루에 몇 시간 계속 해야 돼요. 평생. 자기가 무조건 쳐야 되는 기본 시간이 있고 며칠 안 치면 이게 영향이 오는 거예요. 인생으로서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영드가 있어요. 영국 드라마. 이건 남자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피키 브라인더스라고. 좀 잔인한 제목이긴 해요. 1차 대전 이후에 버밍엄이라는 영국 도시에 쉘비라는 범죄 가문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 배우 킬리언 머피라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죠. 얼마나 멋있게 나오냐면 이 사람이 거기 담배를 이렇게 피거든요. 저는 담배 끊은 지 오래됐는데 다시 한번 담배 피고 싶다 할 정도로 담배를 멋있게 핍니다. 에드리안 브로디가 뉴욕 마피아로 나오는데 이름이 루카 찬크레타라는, 저는 이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많을 줄 알았는데 저랑 같은 73년생이군요. 이 사람이. 피키 블라인더스가 이렇게 눈 멀게 한다는 그런 거예요. 여기에 모자에다가 이렇게 면도칼 같은 걸 넣고 다니거든요. 톰 하디라고 되게 멋진 배우 있죠. 그 배트맨에서 이렇게 악역으로 나왔던, 또 유대인 갱으로 나오는데 정말 멋지게 나옵니다. 내각제는 제가 왜 안 한다고 했냐면요.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내각제가 됐었을 때 저는 더 혼란해질 거라고 봐요. 내각제의 핵심은요, 결국은 일본 보면 단 2년 만에 한 번씩 정권이 바뀌어요. 물론 자민당이 끼리끼리긴 하지만 그래도 바뀌는 거죠. 지속적인 정책을 만약에 내각제로 하려잖아요. 그러면 일당 체제 비슷하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그럴 수 있습니까?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내각제를 싫어하시는 게 그런 내각제의 단점을 모르고 실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호의 문제고 선호의 문제라면 우리는 대통령제를 국민들이 더 선호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정말로 내각제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진다. 전 그랬을 때 내각제를 무조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게 제 소신입니다. 예전이라고 하면 독재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국가기관이 도청을 많이 했어요. 어떤 사건 자체가 쉬웠어요. 답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옛날 어떤 그 수기로 썼던 기록 같은 걸 본 적이 있는데 누구 약점을 파는 그런 거였거든요. 이런 건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도감청인 거예요. 결론을 알고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도감청으로 실제로 여기 돈을 주고받고 누구랑 보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지만 이건 증거로 쓸 수 없죠. 근데 얘가 불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확신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리한 수사를 하기가 쉽고 답을 아니까. 물론 인권인식에 낮았던 게 가장 큰 이유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참고로 저는 검사하거나 할 때 막 소리치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다고 얘기하지도 않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게는 안 했어요. 정우성 씨 나오는 더킹인가? 거기 보면 대검 전략부라고. 아마 그거는 제가 대검 기획조정부에도 있었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도 했었으니까 뭘 말하든 간에 제가 그 부서의 수장을 다 해봤어요. 제 말을 믿으십시오. 그런 캐비넷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쌓아두고 김치 익듯이 익어서 꺼내, 그런 거는 옛날에, 그러니까 늘 도감청을 해놓고 누구 약점을 갖고 있었던 과거 중앙정보부 시대라면 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정권이 안 바뀌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오히려 제가 그랬어요. 대검 반부패부에 기밀이 진짜 하나 있다. 우리가 진짜 아무 정보가 없는 게 기밀이다, 이랬다니까요. 정보경찰은 좀 달라요. 이철규 의원 같은 사람이 정보경찰 출신이죠. 정보경찰들은 그런 게 되죠. 왜냐하면 어떤 지역에서 계속 정보를 모아놓고 쌓아두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 정보경찰을 두려워해요. 검사장이 되면 1년 만에 바뀌고 아니면 2년 만에 바뀌잖아요. 인사이동이 많아요. 내가 만약에 그런 캐비넷을 갖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걸 다음한테 넘겨주는데 얘가 어느 정권에서 뭘 어떻게 할지 알고, 민주당 정권이었다가 보수 정권 갔다가 그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러면 한 달까지 할 텐데,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영화 보고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건 제 말씀을 믿으십시오. 제가 이런 거짓말 하진 않잖아요. 영화 내부자들은 현실력 어떤가요? 내부자들 재밌게 봤는데요. 조승우 씨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너 광어냐, 뭐 자버냐, 출신 성분에 따라
그런 건 없어요. 옛날에는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 시대는 TK 약진, YS 시대는 PK 약진 이런 게 있었어요. 출신 성분에 따라 얘는 출세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저는 특히 그랬던 게 저는 같이 일하는 검사들의 출신 학교를 아예 안 봤어요. 머릿속에. 예를 들어서 무슨 누가 어느 학교 이렇게 막 헷갈려요. 같이 근무했던 아주 동지 같은 사람들도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저는 건대 출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양대 출신이고 이러더라고요. 일부러 안 넣는 겁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동안의 평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진가를 보이고 그동안 했던 경험이 있잖아. 그걸 봐야죠. 고필 때 공부 좀 한 거 가지고 뭘 몇십 년 지난 다음에까지 울고 먹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현실력이 좀 떨어지고 뭐 재벌들 앞에 설설긴다. 제가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수사들을 보면 봐준 티가 나는 게 있습니까? 배현진 의원님 반갑습니다. 배현진 의원 들어와 계세요? 지금 여기? 물어볼까요? 잠깐만요. 헉 맞으시다는데? 우리 배 의원님께서 너무 빨라가지고 적응을 못하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박정원 의원님도 계시네? 다들 배현진 이쁘다만 쫙 배현진 의원 이뻐요만 쫙 붙는데 배현진 박정원 얘기밖에 없는데 야,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감시 얘기 나왔었잖아요.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라는 밴드의 Eye in the Sky라는 곡이에요. 뭐 약간 스토킹성 얘기예요. 감시하고 이런 거니까 갑자기 제가 생각나서 냈는데 뭐 청담동에서 술자리 했었다라고 민주당 주도해서 폭로했다가 결국 그걸 제가 깨부신 적이 있잖아요. 가짜뉴스나 그런 공작은 실제보다 더 진짜 같고 구체적이에요. 그래야지 먹히거든요. 청담동 술자리에서 그냥 한동훈이 있었다 이게 아니라 늦게 들어와서 뭐 윤도현의 사랑투를 불렀다 이래야지 퍼지는 거라는 거예요. 김의겸 의원이 갑자기 뭘 한다고 뭐 기자들한테 얘기해놨다는 거예요. 국정감사 때였죠. 10월 며칠 날 어디 계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느낌이 딱 왔죠. 뭔 소리야 했는데 만약에 제가 가끔 술자리도 하고 유흥 같은 걸 좀 좋아한다 치면 그때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씨 내가 며칠 날 어디 있었지? 라고 눈알이 막 돌아가게 돼요. 김의겸 같은 사람은 그걸 노리는 거죠.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글쎄 알아봐야 돼. 이렇게 되면 그냥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장면을 반복하면서 뭔가 진실 게임이 있는 듯이 하게 되죠. 저는 그때 그랬죠. 자 아닌데 나는 다 걸 텐데 김의겸 당신은 뭘 걸 거냐.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의겸 씨가 확 꼬리를 말아버렸죠. 김의겸 씨가 확 꼬리를 말아버렸죠. 결국은 나중에는 그게 그렇게 드러났죠. 첼리스트라는 사람이 자기 남자친구한테 자기가 어떤 다른 남자랑 있었던 것을 속이기 위해서 지연해서 그때 저를 봤다 이런 식으로 한 얘기를 이 남자친구가 몰래 녹음을 하고 이거를 더 탐사나 이런 쪽에 넘기고 그걸 김의겸 쪽에 넘기고 그걸 민주당이 이재명, 장경태 이런 사람 다 있는데 틀어가지고 전국에 퍼뜨리고 이런 게임까지 온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 첼리스트란 분이 그 시기에 다른 남성하고 있었다는 것이 CCTV 통해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거 끝난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가짜뉴스를 때려놓으면 그래도 저쪽 민주당 중에서는 한 뭐 20, 30%는 믿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윤도현의 사랑투를 부를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김의겸 등등 해가지고 소송까지 계속 가고 있죠. 끝까지 가야 될 문제라고 봐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런 걸 대충 넘어가 주니까 혹시라도 다른 걸 찌르지 않을까. 다른 걸 다 찔러보려 하세요. 전 괜찮습니다. 약짓 하는 정치가 민주당 정치예요. To the sky. 이거는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타임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앨런 파슨스라는 사람이 비틀즈의 엔지니어를 좀 했었어요. 올드 앤 와이즈도 좋은데 저는 앨런 파슨스 프로젝트에서 이 두 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